반사구란 외부에서 직접 몸속의 장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치유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발자배로 하는 발 건강 문화가 국내에 들어온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일본에서 발 건강 문화를 접하고 그 효과성과 편리성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의 특정 부위를 간단히 자극해서 원하는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자배 효과가 과연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에 다시 들어와 의료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수년간의 임상에서 확신을 얻은 다음 사회단체, 교육단체를 설립해서 대학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발건강 문화를 보급하고 정착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발에 우리 몸의 각 기관이 투영되어 있는 이유와 발을 손으로 지압하는 것보다 걸음을 통해서 지압하는 것이 왜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발을 자극하면 왜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을 자극하면 건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발에 반사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사구란 특정 기관에 영향을 주는 발의 특정 부위를 말합니다. 인체는 생명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를 피부, 근육, 골격으로 감싸고 깊은 곳에 보호하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서 보호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사구란 몸속 깊이 있는 그러한 장기들을 체표나 골격이나 또 근육을 손상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몸속의 장기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치유 시스템입니다. 발에 반사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발은 인간의 생활에서 서고 걷고 뛸 때 자극되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반사구를 배치하면 인위적으로 또 다른 자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사구는 발 외에도 손과 귀 등에 있습니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 경혈 부위도 결국은 이런 반사 시스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사구들이 손이나 발이나 또 귀나 몸통에 산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반사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여러 부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생명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사구 자극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표를 자극하는 이러한 반사치료, 침이나 뜸이나 지압 등은 주치료가 아닌 보조치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있으나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편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사치료는 해당 장기, 관련 장기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 본체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켰을 때 화질과 음질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사구란 리모컨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TV를 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다음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구 자극은 매우 효율적이다. 왜? 우리 몸을 훼손하지 않고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왜 발의 반사구를 수기 지압이 아닌 걸음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걸음을 통해서 발의 반사구를 자극하는 것은 동시성, 또 입체성,
또 무한 반복 자극이라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석이라는 것은 걸음을 걸을 때 발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압박되고 자극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위에 있는 반사구들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수기로 발 반사구를 자극했을 때는 반사구 하나 내지 2개 이상을 한 번에 동시에 자극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걸음을 통해서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적 자극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보행 중에 지면에 닿는 부위는 발바닥 뿐이지만 발목이라든가 또 발 내외측의 근육과 인대들이 움직이면서 그 부위에 있는 반사구들이 간접 자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 중에는 직접 자극과 간접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바닥만 지면에 닿더라도 자극은 발 내측, 외측,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한 반복성인데요. 걸음을 걷는 숫자만큼이 발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횟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걸음을 1분에 100보를 걷는데요. 1분에 100보를 걷는다면 한 발에 50번씩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쪽 발의 반사구 전체를 0.6초 만에, 그러니까 1분에 50회씩 자극을 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수기 지압에 의한 발지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분을 걸으면 한 발에 50번의 반복 자극이지만 10분을 걷는다면 한 발에 500번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요. 100분을 걸으면 5000번을 반복 자극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 반사구를 자극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럼 걸음 습관이 발 반사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걸을 때 발 반사구에 자극은 가는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걸을 때마다 발 반사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분과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이 걸을 때마다 발 반사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경우가 없냐 하면 여러분들의 걸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중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잘못 걸으시는 분들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쁜 걸음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걸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점점 관련 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결과 건강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또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발에 반사구가 실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잘 걸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대로 걸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면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